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호시적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썼고 반면 S&P 500은 최고치 부근에서 보합세를 보여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이날 다우지수의 상승은 코카콜라와 3M의 깜짝 실적이 주도해 두 기업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나 4% 그리고 7.7%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GM도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이날 주가는 1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GM은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비용 부담도 예상보다 줄었다며 그중 35%를 상쇄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그리고 또 지역은행 자이언스 뱅콥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발표가 되며 주가는 1% 이상 상승해 자이언스 뱅크는 최근 일부 부실 대출로 시장 불안을 촉발했으나 이제는 실적 호조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중소은행들의 이슈는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까지 보여 결국 이러한 이슈는 지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슈와는 전혀 다른 체급이 훨씬 낮은 레벨로 확인이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배경은 장마감 직후 나온 넷플릭스 실적 때문이라 이에 넷플릭스는 3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고 그러한 이유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세금 분쟁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에 3분기 매출액은 115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5.87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브라질 세금 분쟁과 관련해 3분기 6억 1,900만 달러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영업이익률이 28%에 그쳐 이는 시장 예상치 3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결국 넷플릭스는 현재 장외에서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넷플릭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번 실적 발표로 다시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 지난 2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대단한 실적을 내놓진 못했기에 올해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눌림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죠. 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일 새벽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에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고 테슬라를 보시면 이날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442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 10월 1일 공개한 3분기 출하 대수가 49만 7,990대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고 이 같은 수요는 미국에서 만료 예정인 7,500달러에 전기차 세액 공제를 활용하려는 구매자들이 수요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인도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죠. 이에 이 같은 수요 당겨쓰기가 4분기 출하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테슬라는 이 같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렇지만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 포인트는 성장세로 전환한 전기차 판매와 보조금 종료 충격 완화를 위한 저가 모델 출시는 아니라 결국 머스크가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AI로 기반한 것들이라 지금 테마에 굉장히 적합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이에 로보택시인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내년 양산 체제로 전환될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AI 시대를 맞아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됐기에 AI 성장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자율주행에서 시작해 로봇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나이버스는 최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제시하고 이 목표 주가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테슬라의 목표 주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 이미 수차례의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빗나가는 주당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을 기록했기에 이번 3분기 실적도 펀더멘탈 그러니까 구조적인 기업의 가치보다는 결국에는 모멘텀 그러니까 미래 성장률을 보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뛰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내나 이는 5년 평균 78% 그리고 10년 평균 75%보다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지난 한 달 동안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이에 투자자들은 불안해져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전망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곤 있지만
증시가 떨어질만 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이 빠르게 나오면서 증시는 계속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은 금리 인하의 기대도 강세장을 지탱하는 요인이라 24일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지만 9월 CPI는 전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근원 인플레이션도 전년 동기 대비 3.1%로 유지될 것이라 이 정도라면 고용 악화를 걱정하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곧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0월 말부터 개선되는 증시 계절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에 이제는 한 주 정도만 버티면 미 증시에서 계절성이 가장 나쁜 구간을 지나 가장 좋은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9월과 10월 흔들리는 장세에도 불구하고 10월 말이 되면 이러한 하락세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강력한 상승세를 형성해 4분기로 향하는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인해 빅스 지수 역시 2% 가까이 내려 이제는 안정세를 찾아 17.87까지 떨어졌고 사실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격렬하게 대응을 하고 퍼스트 브랜드와 트라이컬러 파산 이후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 빅스가 25% 이상 급등한 것은 종종 단기 바닥의 신호고 그 이후 한 달간 나스닥은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기에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지수 역시 29로 나스닥이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이 공포감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극도의 공포에서 최근에는 피어 단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세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 가격을 보시면 최근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이날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은값 역시 2021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해 증시와는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금은 4.82달러까지 떨어지며 장중한 때 6% 이상 급락을 했고 은 역시 8.7%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금값이 급락을 하게 된 배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진정 기대감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달러와 강세로 인해 대부분의 통화권 투자자들에게 금과 은이 상대적으로 비싼 점도 매도세를 부추겼고 이렇게 당연히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과열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이번 하락은 상승세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근본적인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하락을 하면서 181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상황은 구조적으로 변한 것은 없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매출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최근 195달러라는 최고점을 찍고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며 팔란티어 역시 이날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주요 배경도 실적이 잘 나왔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라 여기에 지금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55로 그렇게 주가가 과매수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팔란티어를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